판소하느라 지금 수요일은 뭐 그렇다 치죠. 금요일에 저번 금요일에 있었던 그때 잘하는 서울고 2학년 학생 옆방으로 유기시켜 놓으면서까지 그 판소하잖아. 좀 제발 좀 듣고 어? 여름방학 때 그 대수 나가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다 하려고. 이거 다 방학 전에 끝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루씩이라도 내가 개별로 불러가지고 지금 그 뭐야 공통 수투도 해야 되는데 자리 다 끝내야지. 2학기 중간고사 보니까 얼마나 힘든데. 서울 정신 차려. 이번 주 내내 금요일 날까지 2시에 끝나는 거 전화해봐서 확인해봤어. 어? 좀 열심히 좀 살아. 한심하게 살지 말고. 자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명제.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이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명제가 아닌 거 우리가 뭐 주로 명제가 아닌 거 주로 뭐죠?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명제에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조건 자체는 명제가 아니에요. 미지수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건 명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적혀 있겠지만 조건과 조건을 무슨 구조로? 가정과 결론의 구조로 이게 우리가 연결시키면은 그 명제가 될 수 있죠. 활용 봅시다. x가 뭐 4의 배수다. 맞아요? 4의 배수다. 이것만 보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x가 뭔지에 따라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런 구조예요. x가 2의 배수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보면은 무엇이에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가정과 결론의 구조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뭐다? 명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명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예요? 소문자로 많이 적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화살표를 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가정, 이쪽이 결론 이렇게 되죠. 근데 참이라고 하면은 뭐 학교에서 강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 두 줄 짝대기 긋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은 가정 결론의 구조로 연결되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솔직히 간단하게 명제 초반부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초반부요. 자, 24년도 상문권 보도록 합시다. 맨날 앞장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또 잘 들어라잉. 아니 그 뭐요? 여기 기말범인데 또 10월쯤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 안 할 거야. 그때 영상 다시 돌려봐. 다음 중 참인 명제. 참인 게 중요한 명제라는 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1번은 햇소리죠. 맞아요? x가 2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보세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0이면 이 절대값들의 합은 0이다. 이건데 하나 건질 게 있죠. 이거는 뭔 표현하고 똑같냐면 이거 자체가 x 플러스 y가 0이다. 이거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쵸? 이 제곱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언제 참이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러면은 x, y가 둘 다 0이어야 하니까 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이 0이라는 것 자체는 이들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위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게 하는 아이들이 주로 뭐예요? 발레라고 하죠. 발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번도 뭐 틀렸죠?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x, y의 곱이 0이면은 이거 정확하게 이 식을 해석하면 뭐예요? x는 0 또는 이죠. 2고가 아니라 y는 0이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면 되니까 3번 틀립니다. 4번 봅시다. 이게 x제곱은 x래요. 그러면 보세요. x세제곱은 x제곱이죠. x제곱은 뭐예요? x인 거죠. 맞아요? 아니면 이 방정식을 푼다고 해봅시다. x가 1 또는 0이란 소리죠. x가 1 또는 0이면 x세제곱은 x다. 만족합니다. 맞아요? 자, 5번 볼까요? 5번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절대값이 같아요.
그럼 절대값 같으면 부담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항상 여기 가운데 아니, 안쪽에 제곱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헷갈리면은 부호를 나누지 말고 그냥 제곱을 해버리세요. 맞아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빼기 y의 제곱이고 식을 다듬으면 뭐예요? xy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xy가 0이라고 해서 여기 문제에서 주장하는 바는 x 빼기 y의 제곱이 0이다. 지금 뭐예요? x와 y가 같다인데 이렇다고 해서 얘라는 말은 절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제가 초반에는 논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변수 x든 뭐 y든 상관없어요. z든 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단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뭐에 관심 있어요? 참이 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도 보통 명제처럼 소문자를 씁니다.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아마 중3이건 중2건 그때 가르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답들의 모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확한 뉘앙스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대문자로 많이 적어요. 진리집합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정답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은요, 조심하세요. 조건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이 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 U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전체 집합에 대한 기호는 저번 집합 때 상세히 다 설명했고 저번 금요일에 우리가 도형에 이동하고 집합이 끝났었잖아요. 오늘도 한 11시까지 최소 2챕터는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이 P라는 것 자체가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0 이하래요. 맞아요? 그럼 x 플러스 x 빼기 4니까 얘네들의 곱이 0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하고 4 이하 이렇게 되는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은 라지 P라고 하면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런데 Q하고 R이라고 할 때 QR이 어떻게 되냐? 이 P이며 Q라는 게 참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Q라는 거는 무엇이다? 1, 2, 3, 4는 갖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5, 6, 7, 8은요? 모르겠어요. 저번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된 논리가 선택권이 살아있는지 선택권이 살아있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not P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R이라는 그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라지 R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무엇이다? 5, 6, 7, 8이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간단하네요. 여기서는 5, 6, 7, 8이 선택권이 있고 여기서는 1, 2, 3, 4가 선택권이 있죠. 그러면은 순서상의 개수라고 하면은 각각이 어떻게 선택이 가능하냐? 부분집합의 개수 논리에 의해서 2의 4승 곱하기 2의 4승 즉 2의 8승이니까 답이 25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옛날 교육청 문제 한번 실어놔 봤고요. 센시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곧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더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가 내용 자체는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노베이스 1회차인 사람들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조건 P라고 할게요. 이 P의 도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 이걸 읽을 때는 물결 P가 아니라 난 P라고 읽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라지 P라고 하면은 not P의 진리집합은 무엇이다? 그래요. P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집합을 기반으로 명제에서 각종 계산이나 연산이나 기호 같은 게 나와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게 P이며 Q가 참이라고 하면은 여기 자체에서 이들의 포함 관계는 뭐였었죠? 그래요.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부분집합의 논리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P라는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잡스러운 얘기 살짝만 해보면은 이거에 또 진리집 이거의 부정은 not P에 not P면은 P잖아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어느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논리하고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장이 다 참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도록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우리가 P라는 집합이 Q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집합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 이런 관계라고 해봅시다. P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 때문에 우리가 P가 Q에 들어간다고 언급을 못할 것 같아요. 즉 어디 있냐? 자, 봅시다. 저번에 집합에서 세 가지로 끝난다고 했어요. 집합 연산 같은 거는 첫 번째는요 차집합 공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 자체는 오른쪽으로 하지만 왼쪽으로 나타내서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이죠? 그래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양방향이 다 돼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다 바꿔. 드모르간. 그래서 여집합에 대한 표현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집합 바로 보자마자 P차 집합 Q인데 얘를 뭐 보통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은 우리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원소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 때 대수를 할 텐데 대수를 듣는 뭐 학생이 다 고을만 있다. 근데 만약 이 주장이 무너졌다고 해봐요. 뭐 그럼 중2나 중3 중에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친구들 제법 있었는데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안 되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 이그젬플에서 발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문 2학기 중간고사 때 바로 보이는 거죠. 명확하게 상문고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기 때문에 뭐 각종 정의를 적으세요. 아니면은 그 어떤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거의 정확하게 이거는 뭐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P면 Q라는 게 지금 무너진다. 거짓임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라도 안 되는 예가 있으면은 그런 예시를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발레라고 한다 이거죠. 맞아요? 답이 그래서 2번이에요. 그 문제는 앞 페이지에 있던 문제고 이런 거 눈으로 풀고 5초 만에 답을 내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명제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논리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잠 깨라 진짜. 이해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 얘들아. 자, 우리가 어느 명제가 주어지면은 그 명제를 뭐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곱의 합이 0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요? x는 y이고 y는 z다 이거죠. 맞아요? 셋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부정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셋 다 다르대. 아니에요. 논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셋 다 같다의 반대말이 셋 다 다르다야? 아니야. 셋 중에 적어도 둘은 다르다야. 맞아요? 이해돼? 그래서 답이 뭐예요? 5번이에요. 맞아요? 1번은 왜 안 돼요? 1번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자체는 보세요. 이거 해석해봐요. 이거 뭔 뜻이에요? 2번하고 똑같은 소리죠. 셋 다 다르다. 맞아요? 셋 다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거의 부정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여자애다. 그게 아니야. 우리 반의
적어도 한 명은 여자다 이 뜻이야. 이해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제라는 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 굉장히 견고한 논리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야. 그래서 명제하고 사실은 철학하고 되게 연관이 깊긴 해요. 다 집어치고요. 자, 175번 그다음 서문여고 2학기 중간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반부는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럼 명제에서 선생님 뭐하고 좀 어렵나요? 라고 하면은 집합하고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절대부등식 산술기하와 코시슈베르츠 거기서 한 문제가 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는 10월쯤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보도록 해봅니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표현만 바꿨지 뭐예요? 너 발레를 찾을 수 있니? 이거잖아요. 굳이 지금이니까 한번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정원아, 너 진짜 일어나라. 잠 깨라. B, C, D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E, A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P가 Q에 왜 안 들어가냐? A랑 원소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서울고에서 글쎄요 한 10월 이런 정보들은 오픈을 한 11월 말 12월 초에 학교에서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기말고사 때는 우리 증명 안 낼게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과연 우리 정의 적는 거 안 낼게 이렇게 말씀을 친절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냥 달달달달 나와야 되겠죠? 1번 집합이라고 하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맞아요? 원소들은 뭐예요? 그 집합의 구성 요소, 구성 성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적당히 적으시면 돼요. 앞에 정의 다 적혀 있으니까. 2번 조건이라고 하면은 미지수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진리집합은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뻔하죠. 이렇게 두 개씩 물어봤으니까 하나 맞출 때마다 1점 주나 보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번, 2번은요 말로 좀 생략을 해봤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소수점 초반부 문제였어요. 1번 아니면 2번으로 기억나는데 자, 전체 집합 비율이라는 게 3의 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부정을 쓰고 그러니까 제발 뭐 여러분들 사람마다 시험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니야. 뭐 슬러시를 긋던가 밑줄을 긋던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여기서 부정 쓰니까 한 줄 적어줘야지. x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3 이하다 이렇게 적어줘야죠. 4 이상의 반대말은 4 미만이죠. 4 미만이란 말은 3 이하다. 뭐 같은 표현이에요. 4 미만이라고 적어도 점수를 깎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거 맞고요. 여기 하나 적었고 그것의 진리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어렵네. 그런데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 이게 도출되는 논리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3의 개수 몇 개나 있어요? 무한개예요. 맞아요? 이게 뭐 3부터 30 이렇게 한 10개 정도로 제한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무한개 중에 몇 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3 이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x는 3 되죠. 2개. 6, 1, 2, 3, 6. 안 되죠. 9, 1, 3, 9. 되네? 12부터는 가뿐하게 4개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그걸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는 이 문제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이렇게 3, 9 이렇게 적으면은 2, 2, 3 해서 7점을 땁니다. 아시겠죠? 이해돼요? 그럼 재작년에 집합, 원소, 조건, 진리집합 물어봤으면 올해는 뭐 가정과 결론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명제의 역, 대우 명제 이런 것들을 정의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오늘 올해 한 늦가을쯤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도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모든하고 어떤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모든과 어떤 정확하게 정의를 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집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익혀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이란 게 들어간 문장이 이게 참이에요. 참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집합 자체가 무조건 뭐예요?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돼. 맞아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남자애다. 그러면은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뭐 서울고 가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뭐 참이겠죠. 맞아요? 서울고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단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으면은 공집합일 필요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장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해돼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이라는 게 참이 될 때 우리가 이것도 참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잘 읽으세요. 이게 어떤인지 모든인지. 우리 반에 어떤 아이는 남학생이다. 이러면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한 명이면 그 주장은 참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화여고나 서문여고 가서 그런 얘기 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주장은 뭐예요? 단 한 명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모순이다 이거죠. 맞아요? 준혁이 왜 또 눈 감아요? 준혁이는 뭐 하다가 늦게 왔어요? 상무는 오늘 몇 시에 끝났냐? 상무? 어? 3시? 예. 그래 오늘 원래 6교시 하는 날인가? 예. 단축 안 한 거네? 예. 카메라 돌아가니까 욕은 안 할게. 서울 저 인간은 PC방 갔다 왔고 또 뭐 하다가 와서 이렇게 해롱해롱대. 근데 쌤 저희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8시부터 2시까지 저희 생기부를 저희가 봤어요. 생기고요? 네? 그거 원래 선생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3, 4월, 5, 6, 7월에 한 일들, 학교를 위해서 한 일들, 학교를 위해서 한 일들, 리더십을 보여줄 사람들 이런 거를 지금 지나가다가 그 담배꽁초 주웠다고 왔어요. 괜찮은데? 그런 다음에 학교 앞에서 담배 피우는 어른들을 한번 째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저기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한마디 해줬다고 해요. 네. 어떤 이란 문장이 참으려면요 이 진리집합이 무엇이에요?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런데 진리집합이 만약 공집합이라고 해봐요. 진짜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주장은 거짓이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과 어떤은 이 구조가 뭐다? 서로 반대다. 서로 여집합 관계다.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 모든 학생들이 남자다. 그거의 반대말은 모든 학생들이 여자가 아니라 어떤 학생은 여자다. 이해돼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워. 24년도 서문. 자, 두 명제가 뭐래? 모두 참이래. 모두 참이 되게 하는 정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나 두 가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어요. 가번 봅시다. x가 양수인 어떤 실수에 대하여. 맞아요? 어떤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했어. 그렇게 됐을 때 x제곱 플러스 6a 2ax 빼기 16이 음수 r. 이걸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함수가 어떻게 되냐? 6a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어떤 거지? x축보다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돼?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고 원하는 상황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맞아요?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만족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로 뭐가 나온 거야? 근의 분리가 나온 거잖아. 이해돼요? 대칭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역시나 어렵습니다. 제일 만만한 것부터 해보자. a가 0이야. x제곱이 플러스 16이 항상 음수냐? 음수인 게 있냐? 죽어도 안 되죠. 맞아요? 두 번째 봅시다. 지금 대칭축이 a야. a가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가 있어. 맞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야? 0이어도 안 돼.
맞아요? 이해돼? A가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무엇이야? 여기 경계값도 또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든가. 알바는 없고 그냥 무엇이에요? 판별식 자체가 뭐다?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판별식이 양수다. 그럼 짝수 공식 쓸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빼기 6a 빼기 16이 양수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는데 문제에서 지금 제한 조건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뭐다?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a가 음수예요. 맞아요? 대칭축이 음수. 와, 이런 거 시간 많이 걸리네. 자, 그럼 대칭축이 음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러면 지금 난리 난다 이거지. 여기만 보잖아.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여기 이쪽은 판별식이 뭐야? 알바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근의 분리란 게 애초에 그림을 뭐야? 예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값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자는 거지. 필요성을 느끼고 체크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판별식이 양수이긴 한데 알바 없고요. 이게 0 넣었을 때 값이 뭐야? 무조건 음수여야 되겠네. 맞아요? 0 넣었을 때 값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0을 넣으면은 0 넣으면은 6a 플러스 16이라는 게 무조건 음수여야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뭐냐? 가번을 우리 해결했어요. 근데 나번이 뭐예요? 모든이죠. 모든이어서 쉽다. 맞아요? 나번 보겠습니다. x가 음수인 데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ex라는 게 항상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0인데 좀 뜬금포네. 이거 뭐죠? 1차 함수잖아. 맞아요? ex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됐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0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항상 성립하지. 맞아? 그러면 여기 빵꾸 뚫렸으니까 이거 자체가 0 이상인 거지. 맞아? 0이어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씌우면요. a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10이 0이다. 그러면 a 빼기 10, a 플러스 5니까 a가 마이너스 5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2분하고 2분 얘네들 중에 공통 범위가 무엇인지 적어보자. 이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점 몇이니까 음수 쪽 라인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마이너스 3도 넣어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양수 쪽에서는 뭐예요? 9하고 10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어렵네요. 보통 2시간 정도면 한 챕터 몇 건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 원방은 이거는 진짜 한 타임을 다 꼬라박았는데. 1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네? 1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일단 최소한은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수 오래 걸렸죠? 함수는 명대보다 훨씬 중요하긴 하죠. 10시간 할까요? 그러다 12시에 끝나는 수가 있어요. 7시에 오는다. 그럼 뭐 하느라 늦게 왔어요? 봤어. 영원히 가요.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잖아. 23년도 서울인데요. A라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X들이래. 무슨 X요? X 플러스 1하고 2X가 모두예요. 120의 양의 약수래. 와, 이거 뭐 빡세죠? 맞아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맞아요? X에다가 너네들이 숫자를 넣어봐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다. 이게 지금 2의 3승에 8, 15 이렇게 되니까 뭐 몇 개 찾아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4, 2, 2 16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뭐 될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그냥 스포일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1 되고요. 그래야 뭐야? 2하고 2 네? 되는 거죠. 2 돼요. 그래야 3하고 4 이렇게 되죠. 3이어도 돼요. 4하고 6 맞아요. 근데 4도 돼요. 5하고 8 근데 5까지 됩니다. 5면은 뭐냐면은 6하고 10 맞아요.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찾을 때 좀 짜증 날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아요. 좀 막막하긴 하죠. 근데 숫자가 x 값이 크면은 얘네들 차이가 갑자기 점핑 엄청 커져가지고 의외로 몇 개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해. 맞아요. 자 봅시다. 기억 봅시다. 모든에 대하여 여기 있는 원소들이 A가 여기 있는 거야. 200의 약수다. 아니죠. 3이 안 되잖아. 이은 모든 A에 대하여 4A 플러스 6 하면은 항상 30보다 작니? 제일 큰 5를 갖고 와도 26이니까 성립하는 거죠. 니은 맞아요. 어떤 A에 대하여 그 A의 약수는 5개다. 근데 여기 5개 원소들을 다 찬찬히 보면은 절대 약수의 개수가 5개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끼케야 4 정도가 3개 나오잖아. 디귿 안 됩니다. 내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에 대하여 그 수는 완전 제곱수다. 그렇죠? 1하고 4 사실 하나만 있어도 주장은 성립해요. 그래서 리을은 성립해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 문제는 실제 보기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보기를 풀기 전에 A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왜요? 너가 저거 다른 거는 챙겨뒀냐? 저 씻고요. 아 너가 새로 사온 거였어? 아 그래요?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온 건데 안 사온 거. 그래도 따로 하나 챙겨야겠어. 그건 안 돼요. 우리 학원 언제나 선착순 아니에요? 먹는 사람이 임자죠. 좀 화팔한 게 라면을 사 먹으면 그래도 저는 혼자 한 일주일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섣부른 추측을 하는데 그 화목토 중등부가 진짜 메뚜기거든요. 제가 뭐 보니까 하나 좀 많으니까. 아니 일단 인원이 많고요. 1인당 하나씩 먹는 걸 못 봤어요. 일단 오면 하나 먹어요. 그 오기 전에 오자마자 라면 하나 먹고 시작해도 돼요. 이러면 또 불쌍해서 먹으라고 해. 근데 2시간 지난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먹더라고. 그때 2개를 먹는 애들도 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인당 2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합니다. 근데 애들이 한 6명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 사라져요? 10몇 개가 사라져요. 진짜 이게 거의 뭐 메뚜기입니다. 그래도 카이가 없어져. 태훈이요? 태훈이는 늘 육개장 하나만 먹어요. 진짜요? 태훈이 라면 2개 안 먹어요. 구라치지 마. 아니야, 내가 태훈이를 얼마나 많이 관심했는데. 안 보는 사이에 몇 개 먹었어요. 저번에 놀러 온 졸업생들 그 군인들도 한 명 군인도 나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그 가방에다가 그 육개장 엄청 가져갔던데. 근데 공군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공군. 왜냐하면 요즘 봐봐 18개월이잖아 군 생활이 육군이. 남자애들은 재미로 들어봐. 그러면 봐봐 너네들이 20살에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우리 때는 보통 12월 말에서 아무리 늦어도 1월, 2월이면 갔어.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가면은 그때 선생님 시절에 24개월 아니었거든. 22개월. 그러면은 그래서 12월에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다음 해 10월에 전역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3월까지 그래도 한 5개월 비잖아. 그럼 좀 놀다가 복학하지. 근데 요즘은 심해. 너네들이 되게 많이 꼬였던데. 그래서 그 1학년 마치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언제 전역해? 18개월 하잖아. 그러면은 22살 6월에 전역하지. 근데 9월에 전역 복학하면 어떻게 돼? 업복학이 되잖아. 맞아? 되게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대학교 때 미적분 수업이 1학년 때 1학기가 미적분 1이었어. 2학기가 미적분 2였거든? 근데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미적분 1을 안 배우는데 미적분 2를 듣는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우리 때 해석학 1, 해석학 2 다 1년짜리 커리큘럼인데 두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전역해봐야 메리트가 없어. 근데 공군이 3개월인데 애들 보니까 하는 게 없대. 근데 말년에 병장으로 3개월 있는데 뭐야 한 200씩 세 달이면 뭐야 600 주잖아. 그치? 그러네.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빨리 전역해봤자인데 너네 뭔 일해? 이러니까 하는 게 없대. 그냥 선생님 솔직히 사회에서 200 벌려면 이렇게 일해서는 절대 못 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지내던데. 그뭐 사실 그 군인들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은 해. 애들이 아무리 편하다 해도 그 잠을 타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한 1년 넘게 잔다고 해봐. 그거 되게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 주위 그 주거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그 갔다 오는 애들 되게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 뭐 뺄 수 있으면 빼긴 해야 되는데 요즘 진짜 앵간한 걸로는 빼기 힘듭니다. 앵간한 거 진짜. 태영이도 가세요. 어? 태영이도 태훈이면 가요. 태훈이 총 안 쏘게 하면 돼. 앞에도 지금 가고 있는데. 총 안 쓰게 하면 수류탄도 안 던지게 하면 돼. 수류탄도 안 던지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런 아이들은 안 던지게 하고요. 수류탄하고 사격 전날에 훈련소에서 물어봐요.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던 사람 막 이러면서 총 안 쏴도 된다 막 이러면서 수류탄 안 던져도 돼 이러면서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냥 쏴보고 싶고 던져보고 싶으니까 그냥 했는데 태영이도 볼 거예요. 안 돼. 그거 태우. 안 돼. 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익 가는 것도 괜찮아. 공군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P면 Q. 이게 어느 명제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해봐요. 맞아요? 그럼 이거에서 일단 설명을 하면은 얘네들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우리가 이 명제 역이라고 하죠. 인버스예요. 인버스. 바꾼다. 거꾸로.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각각 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명제에 배우란 표현을 쓰죠. 맞아요? 그런데 집합적으로 사고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봐. 아니면 거짓이라고 해봐. 맞아요? 근데 이건 집합에서 충분히 배운 내용이고 거기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집합에서 배웠던 게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됐었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은 얘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느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집합에서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일반적으로 틀렸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뭐냐면은 P가 Q에 포함된다고 해서 Q가 P에 포함되는지는 모름이에요. 모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수학적으로 100%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 거짓인 거예요. 맞아요? 뭔 생각이 들어요? 뭐 안 되는 게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얘도 말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명제,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영명제의 참거짓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대우 명제의 참거짓은 보장한다. 이게 왔다 갔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들거든. 집합 명제는 들으면서 그냥 맞아 저런 게 있었지. 저런 개념이 핵심이었지. 이런 생각이고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는 데는 어디야? 2학기 기말에서. 그렇죠. 함수 라인이죠. 함수 유리 무리. 그러니까 시험을 시험지를 봐도 집합 명제는 약간 좀 뭐랄까 점수를 주는 느낌? 그리고 함수 유리 무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잘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상문에서 3점짜리로 문제 하나 던져줬는데요. 23년도. 자, x, y가 0이면 맞아요?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거의 문제에서 뭐래요? 역과 대우를 적으래요. 자, 그러면 역은 뭐예요? 역은 x는 0이고 그냥 순수하게 가정 결론 뒤집으면 되죠? y가 0이면 xy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역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건 뭐예요? 참이죠. 맞아요?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대우 명제는 무엇이에요? 이거 뒤집고 각각 부정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정할 때 뭐예요?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면 맞아요? x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곱한 게 0이 아닌 건 아니죠. 아니면 이 원래 명제를 봐봐. 원래 명제 보면은 둘이 곱해서 0일 때 둘 다 0이다 햇소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우 명제고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돼요. 집합 명제 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보자. 이런 스타일은 무조건 나오는데 보기에 나오는 명제 그 주장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그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자, 보면은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래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역은 일단 참이야. 대우가 거짓이라고 하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이거 일단 시험장에서 박스 위든 뭐든 일단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해석하자. 뭐야? a하고 b가 둘 다 0이야. 그러면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이렇게 되는데 어머 참이야. 이게 성립하지. 맞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니까 기억은 뭐야? 틀린 거야. 이해돼? 원명제가 성립하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냥 우리 공부하는 셈 치고 원래 시험장에서는 이게 돼서 무너졌으면 그다음 바로 니은 가야지. 맞아? 누가 시간이 남았더라? 너네 내신 난이도 똑같이 해놓고 시험 시간 3시간 준다고 생각해봐. 컷 엄청 올라갈걸? 엄청 올라갈걸? 애들이 되게 고민하면서 푸니까. 만약 수학이 100분이잖아. 그거 한 150분, 한 50분만 더 주잖아? 시험 난이도 똑같이 하고 컷 볼만 할 거야 진짜. 이게 파워 테스트라는 게 되게 어려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면은 a, b가 둘 다 0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 방향 참인 거죠. 양방향 다 참입니다. 자, 그럼 미음 보겠습니다. a제곱이 b제곱이에요. 맞아요? 얘는 a는 b이거나 a는 마이너스 b 이거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다. 햇소리죠. 맞아요? 이해돼? 부호가 반대일 수 있잖아. 그런데 봐봐요. 이거하고 동치인 명제가 아예 필요 충분인 게 뭐야? a와 b가 같다잖아.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은 보세요. 이 뜻이 a하고 b가 같고 a하고 b가 같으니까 a제곱 b제곱이 같은 거지? 그래서 참이야. 이거 보자. a 더하기 b가 짝수래. 그러면 a, b가 모두 짝수. 자, 더해서 짝수면은 a하고 b가 그래요. 짝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홀홀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 원래 명제가 무너졌네.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둘 다 짝수면은 더하는 것도 짝수다. 이거 참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맞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슬슬 어려운데요. 내용 설명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라. 그 다음에 라면 먹을 거면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되게 좀 싫어하는데 좀 먹는 거에 좀 집중해 줄래? 너네 뭐 여기서 뭐 유튜브 틀어놓고 뭐 되게 느긋하게 먹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에서 복장이 터져.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런 거는 집에서나 해. 먹는 건 괜찮다 이거야. 영상 보게 영상 하나 보고 먹고 영상 하나 보고 먹고. 강의를 들으면서 볼게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너네 하루하루 소중히 여겨. 선생님 어저께
아마 방학 전에 마지막으로 줬거든. 나 이제 그 다음 휴일은 100%예요. 추석 당일일 거야 아마. 그 다음 휴일 아마 3개월 동안 이제 못 쉬겠지. 근데 각오했어. 그래서 이거 어저께 되게 소중한 거야 나한테는. 그 와이프가 눈 뜨자마자 샤브샤브 먹으러 가래. 나 별로 샤브샤브 안 좋아하거든. 근데 뭐 먹자니까 먹어야지. 근데 빵집 맛집 투어를 가재.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어디 빵이 맛있어 이러면서 가재. 그래서 뭐 빵값만 한 4만 5천 원, 5만 원 들었어. 뭐 빵이 이렇게 비싸냐? 그다음에 휘낭시에 그거 다시 꽂혀서 무슨 화트로 치즈 휘낭시에인가? 하나당 4천 원이야. 이만한 스틱이 내 그래 어이가 없어서 막 이러면서 저 돈이면 그냥 애들 까르보나라 불닭이 3개 나오는데 막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 거 먹고 집에서 이제 와이프는 운동을 간대. 헬스장. 그러면 우람이는 아들하고 노는데 아들 퍼즐 맞추면서 같이 놀아줬거든. 아들이 그 요즘 퍼즐이 잘 나오더라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한글 기억 니은 디귿 자음 모음이 다 섞인 거 엄청 큰 퍼즐이 있는데 그걸 2번 맞췄어요. 한번 다 쏟은 다음에 나보고도 맞추라는데 내가 맞추면 좀 아니잖아. 그래서 바보같이 계속 틀린 데다가 기억 자리에다 니은 넣어서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연기하고 앉아있고. 오랜만에 아들하고 노니까 좋긴 했어요. 네, 아들한테 미안하죠. 이제 다음 노는 시간은 3개월 뒤에요. 와 진짜 좀 예민하니까. 자 봅시다. 저도 현타예요. 자 P면 Q에 이게 참이면은 우리가 보통 2줄 긋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런 포함 관계에서는 보세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렇죠. 맞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P는 Q이기 위해 충분하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맞아요? 근데 얘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진짜 중1 때 무슨 동네 학원 잠시 다녔었는데 막 선생님이 이런 거야. 얘들아 이게 Q가 P한테 화살을 맞잖아. P가 나요. 해서 P로 조건이야 이런데 그거 듣고 그게 좋아? 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 그렇게 외우지 마요. 무슨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 이건 아니고 그냥 모르는 것 같아. Q가 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문을 거쳐야 되잖아. 조건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이해돼? 피가 나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안 돼! 괜히 알려줬다. Q는 안 된다고. 그게 수학이냐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관문을 통과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합이 피가 나요. 그러지 말라니까. 화살에 맞으면 피가 나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괜히 말하네. P면 Q 이렇게 서로 같으면은 우리가 이때는 두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다음에 집합 3개짜리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3단 논법이죠. 맞아요? P면 Q가 성립해요. P면 Q이기 위한 충분이에요. 근데 Q가 Q이면 R이다라는 주장이 성립해요. 즉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포함 관계도 그릴 수 있고 결정적으로 무엇이에요? 그래요. 이 세 집합 사이에는 P면 Q고 Q면 R이다. 이런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높은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진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거면 지금 자. 또 이따 졸지 말고.